사이다 무비튼. 나는 결혼에 한 번 실패한 적이 있고 지금 아내와 재혼을 했다. 현재 아내는 임신 3개월째이다. 전처가 키우고 있지만 나에게는 6살 된 아들도 하나 있다. 지금 아내와 재혼하기 전에 나에게 이혼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만약 전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는 아빠인 내가 데려와서 키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해뒀다. 그때 아내는 내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었고,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오면 나하고 피는 안 섞였지만 당신 아이면 반은 내 아이니까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잘 키울게 라고 말해주는 아내에게 한없이 믿음이 갔고, 결혼을 결심한 후 내 집도 마련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됐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정신이 아득했지만 아들아이가 걱정돼서 즉각 달려갔다. 아들아이는 엄마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고 울고 있었다. 이제 겨우 6살인 아이가 엄마를 잃은 슬픔은 어떤 것일지 상상도 되지 않았고 가슴이 미어졌다. 이제부터는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 엄마는 이제 정말 안 와?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거긴 네가 갈 수 없는 곳이니까 이제부터는 아빠랑 같이 살자. 아빠랑? 이제 아빠 집에서 아빠랑 새엄마랑 같이 살 거야. 너 혼자 아니니까 겁낼 거 없어.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아이는 안심이 됐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후에도 아들아이와는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왔고 나를 잘 따르는 편이었다. 아들아이와 아내도 이미 만난 적이 있었다. 우리 집에 데려와서 재운 적도 있었고, 남자아이지만 아들아이는 손도 안 가고 얌전한 성격이라 다행이었다. 그런데 아들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자 아내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나를 당황시켰다. 이미 오래전에 만일의 경우에는 아들아이를 맡아야 한다고 했고, 당신도 동의하지 않았냐고 해도 절대 데리고 오지 말라는 말만 했다. 하지만 엄마를 잃은 아들아이에게 이제 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는 다시 한번 내가 아니면 아들아이는 갈 곳이 없다고 데려가겠다고 설명했지만 아내는 한사코 싫다고 했다. 전에 한 약속을 잊은 거냐? 대체 왜 싫다고만 하는 거냐? 이유를 캐묻자 아내는 지금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는데 배다른 형제를 같이 키우고 싶지 않은 게 이유라고 했다. 전처가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뜰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미리 결혼 전에 양해를 구했던 건데, 그때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던 사람이 왜 막상 현실로 닥치자 간단히 자기 말을 뒤집는 아내 때문에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난처해지고 말았다. 일단 그날은 아들아이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날부터 잠시 동안 아내를 설득할 때까지 아주 잠깐만 시설에 아이를 맡겨두기로 했다. 너 그렇게 걱정스러운 얼굴 안 해도 돼. 아빠가 가서 너랑 같이 살 준비해놓고 바로 데리러 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알았어. 나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릴게. 그래야지. 나는 최대한 아내를 빨리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내는 물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하지만 결혼 전에 했던, 나로서는 너무나 중요했던 그 약속을 이렇게 가볍게, 자기가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아들아이를 외면한다는 건 아내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거듭 아내를 설득했지만 아내는, 당신 가족은 나하고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면 되잖아. 가장 지켜주고 아껴줘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둘이란 말이야. 라고 딴 사람처럼 말하는 모습은 정말 충격이었다. 아내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만으로도 벅찬데 어떻게 갑자기 아이를 둘이나 돌보냐는 말도 했는데, 내가 육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조금도 내 입장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아들아이를 집에 들일 수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걸 보면서 다른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곧 엄마가 된다는 사람이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아빠인 나한테 자식을 버리라고 하다니,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아내와 재혼을 결심한 건 사랑 이외에도 아들아이를 이해해줬다는 게 중요한 이유였다. 아내와 나의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질 줄 몰랐고, 아내는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친정으로 가버렸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우선 아들아이를 시설에서 집으로 데려왔고, 처가댁을 찾아가 아내를 다시 설득했다. 몇 번이고 찾아가 말을 했다. 만약 내가 아들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이 아이는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멀쩡하게 아빠가 있는데도 말이다. 내 아들한테 그렇게 잔인한 짓은 할 수 없다 라고 아내에게 사정하다시피 말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글쎄 싫다고 했잖아. 걔가 우리 집에 있는 한 난 그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하면서 점점 더 고집을 부렸다. 장인 장모님께는 이미 아내와 결혼을 앞두고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는 사실과 만약의 경우 아들을 데려올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두 분도 사정을 이해해 주셨었다. 따라서 두 분은 지금도 내 편이셨고 아내를 설득하는 일을 거들어 주셨다. 엄마를 잃은 아이가 아빠한테도 버림받으면 얼마나 가엾겠니? 그리고 정영구는 너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걸 대비해서 너한테 다 말을 했었잖아.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데려와야 한다고. 너도 알겠다고 철석같이 대답을 해놓고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야 결혼 전이니까 결혼하려고 일단 대답만 그렇게 한 거지. 누가 진짜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내가 왜 다른 여자애를 키워야 되는데? 걔는 그냥 시설에 보내던가 다른 집에 보내면 되잖아. 왜 나한테 자꾸 이래? 그걸 엄마가 될 애 입에서 그게 할 소리냐? 어째 생각이 그거밖에 안 돼? 엄마가 될 거니까 하는 소리야. 걔는 내 가족이 아니라 전처애고 전처가족이란 말이야. 그 애와 엄마가 죽었으니까 포기하고 시설로 가면 깨끗한데 왜 이렇게 질척대냐고. 이 애가 태어나면 우린 정말 완벽한 가족인데 왜 방해물이 끼어드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장인 장모님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셨다. 아들아이를 키워야 하는 게 부담스럽고 애정이 안 느껴진다고 말한다면 그건 나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내가 생각을 바꿀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대화를 할 생각이었지만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처음부터 아들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고 나하고 결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라고 본인 입으로 시인한 이상 더 이상 설득할 의미를 잃었고 아내의 인품에 실망감을 느꼈다. 동시에 그녀에 대한 마음이 식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지금 내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 이것도 엄연한 내 현실이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도 없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을 때 아내가 유산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나한테 당신이 갑자기 당신 아들을 데려와서 스트레스를 주니까 내 아이가 잘못된 거야. 그 애는 나한테 재앙이야. 그 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라면서 흥분했다. 뱃속에 아이가 잘못되다니 나도 아내만큼이나 슬프고 가슴 아팠다. 의사는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고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아들아이가 자기한테 악마처럼 느껴진다면서 당장 시설로 보내라고 더욱 거칠게 나왔다. 출근 시간에도 매일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신 오늘은 꼭 그 애 시설로 보내? 사라져야 할 사람은 내 아기가 아니라 그 애였어! 라면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까지 했다. 아내가 아들아이를 좋은 마음으로 볼 수 없다는 건 알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아내가 유산한 것과 아들아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의사 역시 유산의 원인은 아기의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아들아이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아내는 전보다 몇 배는 더 험악하게 아들아이를 욕했고 아들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도 용서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내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였다. 장인 장모님께도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뱃속 아이의 일은 너무나 충격이었고 나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걸 아들아이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건 어른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아내는 나를 볼 때마다 아들아이 일을 트집 잡았고 중간에서 장인 장모님이 나서서 이혼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이혼 전에 아내는 불쑥불쑥 집에 와서 아들아이한테 무턱대고 너 같은 애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알아? 너 때문에 내 아이가 잘못된 거야. 너 때문이야. 당장 여기서 꺼져. 내 집에서 나가! 라면서 폭언을 쏟아내는 바람에 아들아이가 심하게 상처를 받았다. 지금은 아내가 찾아오지도 않고 나하고 둘이서 지내면서 아들아이도 안정을 찾은 것 같다. 표정도 밝아지고 해서 나도 안심이다. 그렇게 누구의 방해도 없이 둘만의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을 마쳤다. 집은 예전에 아내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있고 일이 늦어질 경우에는 야간 베이비시터를 고용한다. 전처가 세상을 뜬 것도 또 두 번째 아내가 유산을 한 것도
아들아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앞으로는 아들아이를 내가 잘 돌보면서 꼭 지켜줘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이혼 후 아내는 점점 히스테리와 발작이 심해졌다고 하는데 우리 집 주변을 이유 없이 서성대는 일이 있어서 경계를 하고 있었고 자칫 아들아이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큰일이다 싶어서 어느 순간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에 연행된 후에도 내가 내 집 쳐다보는데 뭐가 문제란 거예요? 저 집에 악마 같은 애가 살고 있다고. 내가 저 애를 꼭 내쫓아야 된단 말이야. 라고 악을 쓰다가 결국 경찰서에 끌려갔다. 나중에 장인 장모님께 들은 말로는 아내한테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 역시 아들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수입의 대부분이 집 대출금을 갚는 데 들어가고 있는 처지라 형편이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들아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힘이 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